거기에서 이 하정우 후보가 질문을 던집니다. 당원 게시판에 대해서. 맞아요. 네, 이거 명의도용 아니냐라고 했더니 명의도용이 아니다. 라고 언급을 했어요. 그럼 명의도용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 명의로 작성이 된 게시물들은 본인이 썼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우리 당내 인사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아프게 그렇게 공격을 했던 그런 표현들이 결국엔 그 당원 게시판에 그 표현들하고 비슷한 사람이 작성을 쓸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합리적인 의혹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당원 게시판 문제를 당 내에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박민식 후보 쪽에서 이제 질문이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겠죠. 근데 갑자기 하정우 후보가 공격을 하니까 살짝 당황했어. 살짝 맞아요. 당황해가지고 그거를 또 이제 하정우 후보가 공격을 하시네요 이러면서 근데 어쨌든 명의도용이냐 아니냐 그랬잖아요. 그 딸 이름 있잖아요. 그 네. 딸이 지금 미국에 살잖아요. 그렇죠. 미국에 살고 있는데. 네, 미국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이 그 당원 게시판에 글을 썼다. 근데 그 글 쓴 내용이 보면 막 한자가 있거든요. 네. 네, 한자가 막 섞여 있어. 한 70대 정도는 돼야 이 정도로 쓸 수 있을 내용을 쓰잖아요. 그렇죠. 말투가 그래서, 도저히 그 알렉스 한과는 좀 다른 네. 그런 말투인데 명의도용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명의도용 물어본 건데 사실. 네. 그래서 본인이 쓴 것만 명의도용이 아니다라고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또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뭐니 해도 저는 어제 이 관련된 토론의 내용 중에서는 이 한동훈 후보의 이 발언이 참 저는 마음이 안 좋았어요. 뭐라 그랬냐면은 본인이 몇 표 얻어보겠다고 전직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스럽다라는 이 발언을 우리 박민식 후보에게 했었는데요. 그 매일신문에도 보도가 나와 있다시피 지금 그 문건이 있잖아요. 거기에 나왔죠. 보면 가나다 순도 아닙니다. 우리 논문 쓰는 것처럼 가장 이제 기여를 많이 한 사람 순서대로 그렇게 순서대로 나와 있는데 가장 첫 이름이 한동훈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었고 그 당시에 이례적으로는 3차장 검사인데도 부장검사 아니고 이 공판 검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참석을 했고 그 자리에서 검사들을 대표해서 30년 형이 구형이 되었고 1185억 원 추징금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구형이 된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정말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인가? 그러면서 이 말을 한 박민식 후보에 대해서 전직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거에 대단히 실망스럽다? 몇 표 얻어보겠다고? 그렇게 치면 본인은 대통령 해보겠다고 정권 잡겠다고 본인이 이어서 시위를 앞당겨지기도 했었지만 그 당시에 계속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름을 계속 언급하면서 우리 당내 인사들을 심지어는 대선판에서도 친윤 떨거지들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당내 인사들에게 주워 담지 못할 그런 망언들을 해서 상처를 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본인의 아이덴티티 자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토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몸값을 키우고 아이덴티티를 만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누가 누구의 한인 말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몇 표 얻어보겠다고 이 말도 참 저급한데 더 심한 말도 했어요. 네. 자기가 그렇게 물고 빨던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표현했잖아. 정말 이 물고 빤다라는 이 표현이 당원 게시판의 그 말투랑 너무 비슷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그때 진짜 라는 생각이 좀 들었죠. 네. 그 당원 게시판에 진짜 제일 저급했던 말이 뭐 김건희 개목줄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진짜로 이런 평소의 말투를 쓰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본인이 그렇게 물고 빨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뭐 이렇게 한다 이런 말투. 그다음에 토론회를 하고 있는데 토론회장에서 네. 몇 표 얻어보겠다고 그렇게 하냐. 뭐 이런 말투도 진짜 저급하고. 맞아요. 어제 보셨어요? 마이크가 꺼졌거든요. 이게 시간이 딱 제한이 있으니까. 그렇죠. 4분, 5분 딱 있죠. 근데 꺼졌는데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계속 거의 난동 부리듯이 얘기를 하니까 여기 심지어 채널A였거든요. 이 방송이. 근데 채널A 사회자가 사과했어요. 죄송합니다. 난동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방송 상태가 고르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근데 이것이 무슨 꼴입니까 이게? 맞아요. 이게 아나운서 그 사회자분이 사과를 할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를 좀 따져보면 정말로 편파 진행을 했나?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 있어요. 왜냐면은 이 토론회가 끝나자마자 그 친한계 패널 분들, 관계자분들의 이 페이스북이나 이런 스레드의 메시지 같은 것들이 공통적으로 사회자가 편파 진행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오갔었는데 우리가 방송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속으로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처음에 이 4분짜리 주도권 토론에서 본인이 그런 비슷한 일을 겪지 않고 하정우 후보에 관련돼서 업스테이지 관련 내용이었죠. 네네. 그때 이제 답변을 다 못한 채로 이 4분이 끝나니까 사회자가 똑같이 동일하게 그때도 그러면 본인 주도권 때 이 질문을 기억했다가 본인의 해명을 다 판 다음에 나머지를 질문에 쓰시라라고 해서 그걸 룰로 만들었어요. 그때는 아무 말 안 하고 본인은 발언기가 이미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네. 계속해서 말을 이어가면서 방송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아요. 룰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참 너무 화가 났던 것이 이 하정우 후보에게 한동훈 후보가 질문을 합니다. yes or no로 답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하정우 후보가 여기가 검사 취조실입니까? 왜 yes or no로 물으십니까? 그러니까 검사 습관 못 버렸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 비슷하죠? 그렇게 했어. 네. 본인은 남에게 yes or no로 물으라라고 해놓고 네, 맞아요. 이거를 반대로 우리 박민식 후보가 한동훈 후보에게 예 아니오로 답하십시오. 그랬더니 저는 이것이 yes or no로 답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본인은 거예요. yes or 답 안 할 그런 게 있고 남들은 무조건 다 yes or 대답해야 되고 뭐야 이게. 그러니까요. 본인은 대통령을 계속 비춰놓으면서 자기 정치를 해놓고 우리한테는 전직 대통령 끌어들이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실망스럽다? 내로남불 이게 내로남불이에요. 정말. 짝이죠 내로남불. 완전 네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많은 당원들이 사실은 우리가 실망을 한 거예요. 요즘도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특히 저 같은 경우에도 가끔 가다가 이렇게 레거시 언론만 주로 보시는 분들이 저한테 와서는 근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싸우느냐라고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우리가 언제 싸웠습니까? 우리는 우리 당을 둘로 지난 2018년 이후에 둘로 쪼개려던 그런 사람들로부터 우리 당을 지켜내고 수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우리는 싸움을 먼저 건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당내 인사들에 대해서 그렇게 비토를 놓고 우리를 비판하고 당원들의 투표로 만들어진 이 지도부를 가지고 계속해서 폄하를 하면 계속해서 우리가 두드려 맞다 보면요. 우리도 화가 날 수밖에 없고요. 계속 두드리는 사람의 이런 공격을 멈추어야 할 의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53세 금쪽이 나왔어요. 네. 그렇지. 아니, 예. 정말 저는 금쪽이라는 표현도 참 이해가 가는 것이 금쪽이가 왜 생기는 줄 아세요? 너무 왜 생깁니까? 오냐오냐 해가지고. 네, 그말 하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애기 켜봐 켜봐 살잖아. 혼낼 때 혼내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세상에 당근마켓으로 조교끼를 구매했는데 정치 천재래. 우리 대표님은 미국에 가가지고 우리 야당 대표, 우리 국민의힘 대표 저 옛날 우리 한나라당부터 통틀어가지고 우리 당 역사상 가장 정말 실리를 챙기는 그렇죠. 정말 그야말로 미국 민주당도 아닌 미국 공화당의 굵직굵직한 주요 인사들하고 싹 다 만나고 친구 맺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랬지? 당무감사 받아야 된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맞아요. 누구누구는 너무나도 정말 콩쥐처럼 대하고 누구한테는 너무나도 팥쥐 엄마처럼 구는 이런 것들이 바로 정치계의 금쪽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제발 우리가 좀 공평하게 공정하게 그리고 상식에 맞게 정치인들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 어제 너무 화나는 일이 있었어요. 왜요? 어제 저희가 대변인단 싹 다 해가지고 맞아. 우리 손 대변인님이 이미 부산을 또 갔다 오셨고 주말 또 가니까 가시고 또 방송이 너무 많으셨는데 우리 같이 하는 방송에서 제가 빠지는데 같이 못 빠지잖아요. 맞아. 그래서 우리끼리 지금 몇 명 되는 사람들 해가지고 6명이 다녀왔는데 그 대변인단이 총 출동을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CBS였던 것 같아. SBS다. 친구쇼. 그 친구가 하시는 그 쇼? 네, 한동훈 친구가 하는 그 쇼에서 우리 대변인단 이름을 싹 거론을 하면서 이분들이 지금 내려가서 박민식 후보를 지원을 한다는데 유세를 한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했더니 우리 당의 그 당시에 아마 비례대표 의원을 한번 했던 이 당내 인사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분께서 좀 원로죠. 네, 그분께서 원로 중에 한 분인 거죠, 지금. 근데 그분께서 김효은, 박민영 이런 사람들이 간다고요? 아주 막 던지는 거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당직자들이
우리 당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총출동을 해서 목소리를 모아서 응원을 하고 지원 유세를 하는데 그것을 보고 막 던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우리 당 출신 전 국회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막 던져 뭘 막 던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제가 이해가 그대로 안 그냥 돼. 넘어가야 되나? 아니, 저는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등판하셨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누굽니까? 우리 보수의 큰 어르신이에요. 우리 보수의 레거시, 우리의 유산.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보유한 당이잖아요. 그럼요. 근데 지금 한동훈계 분들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 등판이 너무 좀 불편한가 봐. 네, 맞아요. 이거에 대해서 억가를 하고 있더라고. 그 억가도 수준이 네. 아니 도대체 북값을 일부러 안 왔다 한동훈 후보를 위해서 안 왔다라는 식으로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모르는 거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뭐라 말하지 마. 그 구포시장에 가고 싶은데 못 갔다고도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 어디 손수조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평가합니까 지금? 아니 그래서 그분이 우리 대변인단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뭐 막 던진다 무슨 의미로 그렇게 막 던진다라는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분들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게 불편하고 우리 당직자도 그렇게 불편하면 탈당하십시오. 국민의힘을 달고 있지 말고 나가서 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두 분의 열띤 대화 가운데 네, 뒤늦게 좀 도착을 했는데요. 오늘 또 다른 녹화나 지방선거 앞두고 제가 촬영이 많으시죠. 근데 어제 부산 다녀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얘기하고 있었어요. 이 대변인단들이 부산 북갑에서 느낀 생생한 민심은 일부 언론이나 여론조사 기관이 조작하는 결과와는 확실히 다르다는 거. 그냥 희망 고문이나 안 될 거 우리 시청자들한테 희망 억지로 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땠나요, 대변인님? 제가 처음에 가기 전에 손수 네. 대변님한테 걱정된다고 네. 지금 10몇 프로 막 이렇게까지 떨어지는데 네. 어떻게 하면 저희 멸콩TV에서 신제품 환신 나이아가라 2+1 특별 할인 진행 중입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이 회사 명예를 걸고 자신있게 만들었습니다. 면역력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처 인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자다가 화장실 문제로 불편을 겪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010-9699-1144로 문자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좋냐고 우리가 간다고 큰 도움이 되겠냐 네. 걱정을 했더니 저한테 딱 그러세요. 가보세요. 음, 달라요. 감은 다르다. 분명히 눈에 보인다. 혹시 부산을 잘 알죠, 우리 손수조 대변인? 완전 저는 거기 살아요. 근처잖아요. 하정우가 네. 부산 뭐 개복동 뭐 자기 북구의 아들이라고 개복동 네. 산다잖아요. 네네. 제가 지금 개복동에 살고 있어요. 아. 어디다? 사상구 개복동이다. 개복동입니다. 북구 아니에요. 예. 그래서 어쨌든 제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아는데 저는 김희원 대변인보다 조금 더 그 전에 주말에 갔다 왔는데 맞아요. 그날이 장날이었어. 장여찬 최고 장날 알죠? 구포 장날. 네, 아이, 사람 너무 잘 발길이 알지? 틀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구포 장날에 가서 딱 연설을 하는데 거짓말 안 하고 횡단보도에 그 네. 장날에 오신 그 지역분들이 네. 한 50에서 60분 정도는 계속 시동마다 네. 지나갔거든요. 네. 거기 지나가신 분들 절반은 손 흔들고 난리가 났어요. 박민식 후보한테. 네. 어. 그건 뭐예요? 거기 계시는 지역분들은 우리 북구 못 뺏겨, 안 뺏겨. 근데 그분들은 음. 여론조사를 안 받습니다. 안 받지. 왜냐? 지금 부산 북구의 여론조사가 과잉이 돼서 맞아요. 막 41번 40번 돌아갔대요. 그러니까 그리고 안 질문도 받아. 보면 ARS고 무선 뭐 전화 면접이고 간에 한 15개를 대답해 줘야 돼요. 맞아요. 그 누가 질문 해요, 가기까지. 그걸. 그러니까 네. 이게 전화기 붙들고 있는 극성 팬덤 아니면 안 해요. 응답하기가 어. 굉장히 힘든데 과거에도 박민식 후보는 전재수한테 25% 진다 했는데 뚜껑 맞아요. 열어보니까 1.5% 졌잖아요. 58대 36인가 33인가 이런 식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보이지 않는 아니야. 20% 더가 있다는 거죠. 있어요. 플러스 있어요. 20%를 박민식 국민의힘한테는 해야 된다는 거죠. 음. 김의원 대변인 좀 피부로 체감한 거 어땠어요? 저는 그 손수 대변도 그렇겠지만 우리가 선거를 다 나가봤잖아요. 그러면은 지역에서 우리가 유세차를 타고 유세하다 보면은 이렇게 지나가는 차들 같이가 기호 2번 이렇게 뭐 하잖아요. 방민식 네, 하다 네. 보면은 누가 창문 열고 빵빵 하면서 막 손 흔들어주고 크게 하시죠. 해주고 그 네. 빈도가 맞아요. 있습니다. 네. 그거를 보면요 대충 몇 프로다 저는 이걸 또 체험을 했잖아요. 왜냐면 네. 제가 처음에 오산에 출마했을 때 저 겨우 딱 30%였어요. 어. 근데 마지막에 40% 넘게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30%대일 때에 이 사람들의 반응하고 한 40% 40% 올라올 다르다. 때하고 다르거든요. 지금 여론조사랑은 완전히 다르고 그리고 제가 유세차만 탔겠습니까? 아침에 도착해가지고 저녁까지 있다가 마지막 비행기 타고 올라왔거든요. 분위기를 한번 다 훑어본 거죠. 싹 다 걸어 다녀도 봤습니다. 네, 그 중심가를. 네, 중심가도 갔고 그다음 그 집중 유세는 만덕입니다. 만덕에서 했거든요. 사실 뭐 그 한동훈이 있는 그 나름의 자신이 이제 속칭 본진이라고 말하는 자칭 본진이라 하는 거기서도 했었는데 쥐가 만덕에 뭘 있다고 그러니까. 본진이래. 거의 2달
달밖에 더 됐어. 무슨 본진이야?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가 이제 집중 유세를 했었거든요. 지나가는 분들이 거의 다 서가지고 응원하는데 그 눈빛이 저는 딱 그냥 읽혀졌어요. 제발 다 뚫고 이겨내라 니네 좀. 제발 니네 이번엔 좀 이겨봐라. 그 눈빛이 너무 정말 감동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보면 네. 다르다니까. 근데 진짜 내가 다릅니다. 너무 웃긴 일이 있었다? 가서 연설을 하고 있었어. 근데 어떤 사람이 요 앞에 트럭 앞에 와가지고 이 유튜브 막 찍으면서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많이 봤어 내가. 나 청년최고 나올 때 우재준 응원하던 아줌마가 한 딸이구나 또. 요 앞에 오는 게 내가 딱 눈치채고 말을 걸었거든요. 그랬더니 아니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끝이 올라가더라고. 서울 분이시네요. 내가 그랬더니 모자 쓰고 도망가시더라고. 저는 네. 서울 분이셨잖아요. 네. 저는 현장에 그렇게 이제 25cm 이내에 가로세로 25cm 이내에 이렇게 글씨가 적혀 있는 건 사실 팻말 같은 거 가능하거든요, 선거법상. 그렇게 자원봉사자들을 엄청나게 이제 많이 동원을 했다. 뭐 그게 버스 타고 왔다. 선거법 위반이다. 이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네. 그 제가 가기 바로 전날에 CBS 뉴스였을 거예요. 그것도 맞아요. 네. 이제 유사 선거사무소 관련된 것들이 이제 선거법 도토리 위반이다. 신턴이 뭐니 하는, 네, 그게 한 3개 정도 있다고 추정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그거보다 많다라는 지역민들 얘기도 저는 현장에서 하나가 들었었고. 아닌 거예요. 많대. 네네네. 여러 개래. 근데 그게 이제 딱 이게 나오자마자 기사로 나오자마자 한 절반 이상이 싹 다 빠졌다고 합니다. 빠져버렸구나. 그래서 제가 갔을 당시에는 대변인이 계실 때보다는 그 수가 많이 줄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줄어 있어서 아 역시 외부에서 오긴 왔나 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서울말씨 썼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동포말씨를 쓰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동포말씨요. 그러니까 뭐 이제 조선족 귀화하신 말투 뭐 이런 혹은 거죠? 귀화 네. 예정인 분들의 말투도 저는 분명히 제 귀로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경상도 사투리를 쓰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거든요. 그쵸. 네, 그 제가 판단하기에는 네 그런 동포분인 그런 사투리도 있었고 그리고 유세차를 타고 이제 열심히 유세를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보수 대통령, 이 이명박 대통령 이 선거 전에 이 죄목에 대해서 브리핑도 누가 했느냐? 그분이 했다. 그리고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 30년 구형할 때 이례적으로 3차장으로 출석하는 사람 누구냐 하는 순간 그 맞은편 도로에 이렇게 자원봉사한다고 서 있는 분이 너무나도 큰 목소리로 온갖 입에 담지 못할 육두문자를 막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파견가 있던 저희 당직자 과장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정말 아마 보셨을 거예요. 알죠. 네, 누군지 알죠. 되게 이게 참하고 조곤조곤하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지나가는 이 시민분들이 너무나도 이제 불편하잖아요. 누가 대낮에 그렇게 욕을 막 하면서 소리 지르면 좋습니까? 빨간불에서 파란불 바뀔 때까지 건너지도 못하고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분이 급히 가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제지를 하고 있는데 그분한테도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유세차에서 마이크를 들고 있었잖아요. 어차피 마이크 든 사람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과장님, 원래 악플 테러 하는 사람들은 직접 육성으로 대화하면 대화가 안 되니까 그냥 오시고요. 컴퓨터로 싸우십시오. 그리고 지금 그거 녹취 다 했습니까? 영상으로 찍으시거나 아니면은 음성으로 빨리 지금 그런 거 녹음하세요. 영상 채증 찍어서 필요합니다. 온라인에 올려야 되는데 짤방 만들어서 돌려버려야 되는데. 우리가 선거 나가보면은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이 진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러 온 게 아니라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녹화하고 녹취하러 옵니다. 맞아요. 그 제가 맞아요. 많이 당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민주당의 배우들이 얘기했습니다. 녹취하시고 빨리 채증하십시오. 녹화해야죠, 선관위, 녹화. 네, 빨리 선관위에 신고하게. 그랬더니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싹 가더라고요. 와, 참. 방금 저 바로가기님이 박근혜 대통령 줄에 왔을 때 손수님 뽑았어요. 사상분이신가 보다. 어머.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저게 2012년인데. 아, 주례였어요? 그러니까 2012년, 예, 줄에 여거거든요, 제가. 그 사상에서 유세했을 때가 있고, 저 때가 박근혜 대통령께서 박민식 의원님하고 같이 구포시장 갔었을 때예요. 예, 그래서 기억을 하고 있고, 저도. 바로 옆에서 같이. 예, 이렇게. 예. 그래서 그때 부럽다. 예, 예. 그러니까 예. 오늘까지도 박근혜 열풍이 전국을 주도하고 아우, 있는데 그럼요. 저는 어떻게 된 게 감히 한동훈과 그 친한계가 박근혜 대통령님을 입에 올리는지 그건 너무 뻔뻔한 거잖아요. 그럼요. 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TV 토론회에서 그래서 박민식 후보가 네. 공판 줘서 딱 보여주면서 맞아요. 여기 한동훈 이름 맨 앞에 있다. 맨 앞에. 직접 구형하지 않았냐. 그 구형이 정당했다고 생각하냐라는 질문에 맞아요. 말을 얼버무리고 피하더라고요. 네. 계속해서, 그렇죠.
대답을 안 하고 대답을 넘어갔죠. 못해요. 아, 그리고 박민식 후보가 완전 일갈했잖아. 뭐, 박근혜 대통령께서 유영철처럼 뭐 그렇게 심각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30년 구형이면요, 여러분.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 연세를 생각하면, 그때 30년 살고 나오라는 구형은 100세 넘어서 나오라는 그냥 그러니까 그 사실은 말이에요. 감옥에서 돌아가시라고 등 아니, 떠밀었던 거죠. 그거를 누가 했어요? 한동훈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이례적으로 직접 구형 때린 겁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 보시면요. 어제 라이브에 제가 연설할 때 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뭐, 제가 원래 문제 내는 사람이니까요. 전직. 자, 몇 년형 때렸을까요? 그랬더니 거기 구포에 계신 분들이 30년! 그래서 우와, 다들 정치 고관여층이신 거예요. 제가 더 어려운 문제 내겠다. 그럼 추징금 얼마? 그랬더니 1185! 다 아셔. 그것까지 다 아시는 거예요. 네, 다 하시는 거예요. 거지. 그래서 야, 이거는 진짜 뚜껑 열어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장채구도 알고 대매님도 아시겠지만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렇게 힘들었던 9년 10년의 시간 있지 않습니까? 옷고 치르면서 힘들었던 그 시간이 우리에게도 잊지 못할 상처고 맞아요. 우리도 같이 힘들었던 그 10년을 버틴 거예요. 저 지금 울컥울컥 하는데. 그지.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10년을 힘들었기 때문에. 그때요. 그쵸.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저희 선배들 중에 감옥 안 간 사람 찾기가 더 힘들어요. 완전 그냥 오랫동안 2년 동안 또 검사 받고 막 취조받고 탈탈 털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잊을 수 출금 없고 당하고. 씻을 수 없고 우린 용서할 수가 없는 그런데 거야. 제가 그제 방송하면서 10년의 세월이 지나서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님의 명예 회복을 해주시는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그 완성판이 부산 북구 선거입니다. 맞아요. 그렇죠. 여기서 박민식 후보가 이겨야, 그리고 한동훈이 망신을 당해야, 보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동훈을 안 찍어야 국민들이 다시 연호해서 명예 회복시켜주신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의 명예 회복이 어떻게 보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과 친한계가 박근혜 대통령님 이름만 나오면 막 벌벌 떨면서 발작을 하고 막 폄하하고. 맞아요. 조갑제가 오늘 SBS 라디오에서 뭐라 했는지 아세요? 그 한동훈 친구쇼 있잖아요. 네, 우리 그 친구 아침에 쇼. 하는 아까 얘기했어. 그 SBS 기자들은 가발쇼라고 불러요. 네. 친구쇼라고도 안 해요. 현직 기자들이. 지금 선거가 이재명 정권 심판으로 넘어가다가 박근혜 대통령님이 등장하는 바람에 다시 극우 심판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조갑제 같은 인간 이름 앞에 보수라는 딱지를 언론이 붙이면 이제 우리가 전부 다 허위사실로 다 고발해야 된다고 봐요. 허위사실. 그딴 말을 하는 인간이 무슨 보수 논객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한동훈 후보도 어제 토론에서 굉장히 격양된 모습 보였죠. 여러분 마이크 다 직접 꺼졌는데 막 소리 지르고 말하고 막 사회자가 제지하고 막. 네. 그래서 네티즌 분들은 그러니까 하정우 보고는 초딩 같다 그러고 한동훈 보고는 술 취한 주치자 같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그만큼 격양돼 있었고요. 그 주변에 한동훈계 패널들도 지금 박근혜 대통령 등판 이후로 굉장히 격양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보면 막 부들부들 떨면서 방송을 하더라고. 맞아요. 그게 딱 보면은 원래 머릿속에 이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었나 우리 보수에 대해서 그게 그냥 이제 적나라하게 그냥 밑장까지 다 까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네. 너무 다 밑바닥이 좀 드러난다는 느낌? 그러니까요. 아, 원래 우리 당에 대한 생각이 저랬구나. 왜냐면 우리 당에서 절대 우리가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러니까 대다수가 빚 안 진 사람 어딨어? 그 우리 당에서. 당시에 아유. 박근혜 대통령님이 낙검수나 좌파들로부터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 공격받을 때 함께 싸우지 못했고 맞아요. 사실은 다 부정했고 성경에 나오는 그 베드로가 네. 숱하게 울기 전에 예수님 3번 부정한 것처럼 우리가 다 그랬다라는 그랬죠. 죄의식과 맞아요. 미안함과 이런 게 다 있거든요. 그거지. 그거 건드리면 안 되지. 근데 이제 지금 한동훈 후보 측은 사실 뭐 여론조사가 1등이 나오든 40%가 나오든 급한 거야. 왜? 그 여론조사가 사실이 아니란 걸 본인도 알거든. 네. 뭔가 이 표본 자체가 오염되었고, 정치적으로 오염되었고, 특정 후보, 그 한 후보에 대한 과표집됐다는 그 의혹이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본인도 알아. 그거는 민주당에서도 똑같이 분석하고 있고 알아. 오늘 중앙일보 유튜브 보니까 중앙일보 기자도 그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급한 거예요. 후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런 격양된 얘기, 뭐 물고 빨았던 막 이런 워딩이라든지 한 표 얻어보려고 저런다는 이런 상스러운 표현들이 나오는 겁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리고 두 그 후보 하정우 그리고 한동훈 그 두 후보를 보면서 좀 재미있었던 것이 TV 토론을 나가면 적어도 본인 공보물에 있는 공약 같은 거 설명할 때는 이렇게 이 준비해준 이 컨닝 페이퍼에다가
우리가 코박기는 안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무슨 30초에 6, 7번을 넘게 코박기를 하면서 이 정말 행정 언어로 너무나도 편한 언어 중에 하나가 가장 많이 쓰이는 용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전국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 때 이 경부고속도로 깔았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기술이 발달하고 하면서 이제 지하화를 해야 되는 문제들이 좀 생깁니다. 왜냐면 지하로 내리면은 그 금싸라기 땅에다가 개발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택지라든지. 그래서 그게 웬만한 이런 지역구의 공약에는 늘 들어가고 현수막에 붙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다? 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이거를 절들하고 발음을 안 해. 못 해. 네, 끊을 때 못 끊어. 그게 왜냐? 왜 그렇지? 내가 쓰지 않고 남이 써준 거 갑자기 이제 읽으려니까 그렇죠. 읽지 않는 거구나. 그렇죠. 끊어읽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체화가 안 된 거야. 그럼요. 내 거가 안 되니까 그런 버벅버벅거리는 현상이 나오고 보통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지역에 오래 있고 하면요. 이게 내 거가 되거든. 근데 아직 한두 달밖에 안 됐잖아요. 둘 다. 하정우, 한동훈 둘 다. 몇 달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내게 안 되고 지금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요. 지역에서 지역 공약 발표에도 한 번도 안 했어요. 할 수가 없지. 그리고 무조건 무슨 얘기합니까? 아레나? 그게 뭐야? 뭐 K 아레나 아니 뭐 그것도 계속 정책인데 그러더라고. 그 얘기를 보수 지역에서는 제거. 보수 안 하고 제거. 대통령 되겠습니다. 큰 정치하겠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보수를 재건하겠습니다. 먹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너무 웃긴 게 완전 딴 세상 살고 있다는 생각을 드는 게 제가 북구의 정서를 그래도 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런 거 안 먹혀. 대통령 되면 본인이 좋지. 왜 북구만 가서 난리야. 그리고 이분들 구포시장 가가지고 물건 사주면 그거 표 찍어준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지금이 뭐 지금 옛날에 고무신 선거할 때도 아니고 그게 팔아주는 것과 표는 연결이 안 돼요. 그거를 맞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전략을 짜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북구분들을 무시하는 생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지금 했거든요. 딱 제가 어저께 느끼고 온 바닥 정서를 그대로 말씀을 지금 맞죠, 해주세요. 맞죠. 네. 그렇다니까. 네. 현장 가보면 완전 답이 나오는 거예요. 답이 나오고 실제로 저 너무 우려됐던 게 그 외지에서 오신 그 흰 색깔 옷 입고 이거 들고 있는 이 자원봉사자분들이랑 지역분들이 일촉즉발로 갈등 너무 심해. 네, 왜도 그도 그럴 것이 자꾸 옆에서 찔러. 맞아요. 봤죠? 무슨 느낌인지 알죠? 네. 그러니까 우리 지역분들은 그러니까 성가셔 죽겠는 거예요. 강요를 해. 맞아. 은근히 강매하듯이. 목욕탕을 가는데 목욕탕 안에 다 우리 북구분인데 한 분 그 자원봉사자가 이제 잠입을 해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더래. 네. 한동훈이 잘생기지 않았냐? 한동훈이 뭐 일을 잘하지 않느냐? 뭐 이런 너무 성가셔가지고 목욕탕에서 이 소란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북구를 너무 혼란스럽게 지금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저 팬덤들의 극렬한 강성 지지가 여론조사를 튀게 만들었지만 오히려 그들이 그러고 돌아다니는 게 실제 투표 날에는 확연히 다른 표심으로 드러날 거다. 저는 확신합니다. 네, 정말로 생각을 그럴 하고 거예요. 부산의 딸, 사당의 딸, 그럼요. 네, 손수조 대변인이 보증했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네, 걱정하는 이건- 마음 붙들어 네. 매시고 한 통이라도 더 북구에 살고 있는 지인과 가족들에게 전화하시는 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고요. 말씀드리는 가운데 저희가 슈챗. 벌써 5,500분 넘어가고 있는데 저희 와. 슈챗 하나만 읽어주세요.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약간 네. 애태우기. 애태우기. 하려고. 좀 아, 바로 진짜? 읽어드리면 안 돼요. 알았어요. 그러면 슈퍼챗 말고 아까 네. 지니채님인가 그분이 저 예전에 문재인 선거할 때 처음으로 정치원금 처음으로 해보셨다고 해가지고 제가 꼭 감사 인사 드리고 감동이야. 싶어서요. 너무 감사하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우리 지니캣님께서 뿌린 음. 씨앗이 음. 지금 또 열렬히 활동하는 손수조 대변인이라는 열매를 네. 맺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만들어 주신 거죠, 저를. 저는 지난 네. 전당대회로 다시 시간을 돌리고 싶다는 생각을 한 100번 한 것 같습니다. 지난 전당대회? 네. 자기는 자기 전당대회 생각하는 거야, 우리 정책은. 아니. 지난 전당대회 아니야? 장동욱 대표 잘 뽑혔는데 왜 아, 생각했는데 그죠. 청년 최고 결과 너무 그러니까. 안타까웠으니까. 정말 청년은요, 청년 조직을 알고, 청년 조직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나의 무슨, 이 병풍처럼 청년들을 이리 끌고 저리 끌고 다니는 이런 구태 정치인 따라하는 사람이 청년 최고위원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보수의 결집을 하기 위해서 멸콩TV가 멸콩천사라는 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1,004명이 함께하는 멸콩TV 공식 회원 캠페인입니다. 행동하는 1,004명만 모이면 보수의 목소리는 절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입은 채팅창에 올려놓은 링크로 가능하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010-9939-1144 이 전화번호로 멸콩천사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가입하는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아닌 참여로, 행동으로
멸콩 천사로 함께 해주시면 저희가 멸콩TV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